가면서 카피할 때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해당 키워드별로 링크가 얼마나 달려있나, 그리고 링크 1차 링크, 2차 링크, 3차 링크마다 각각 얼마나 페이지 뷰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랭킹을 갖다가 옆에 달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회사가 구글이죠. 구글이 결국에는 색인 회사야, 색인 회사. 인터넷상에 색인 서버를 만드는 회사고, 사람마다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준 정보 중심의 어떤 포탈, 허브를 갖다 지향한 회사가 이제 커진 거죠. 근데 이 변화는 밑에 레이어는 기존 인터넷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죠. 운영체제의 7 레이어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뭐 다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밑에 구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인터넷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무선이냐, 유선이냐, 뭐 피지컬 레이어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주소 체계 있고 그 위에 TCP/IP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가상 레이어가 하나 더 위에 올라온 거예요. 가상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와서 중심에 사람이 있죠? 제 블로그가 있단 말이에요. 블로그는 누구 거죠? 저 개인한테 달려있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하나예요. 제 트위터 계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과 관련된 일종의 포트폴리오예요. 또 하나 뭐 있죠? 유튜브는 제가 찍어낸, 제가 생산해낸 어떤 이미지, 동영상과 관련된 채널이고 그거 물론 저하고 연결돼 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다 뭐죠? 제 포트폴리오로 저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를 찾으면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아이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 서클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는 가상적인 레이어예요. 가상적인. 밑에 구조하고 관계가 없어. 전에는 주소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에 웹서버를 올려놓고 그거를 갖다 DNS가 찾아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정보 데이터하고 네트워크하고 1:1 매핑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죠? 그거 상관없잖아요. 이미 로케이션 프리예요. 그리고 그 IP가 어디인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셜 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웹을 갖다 분류하는 게 좀씩 다르겠지만 저는 웹 1.0, 2.0보다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데이터 웹의 시대와 소셜 웹의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중심이 데이터와 정보에 있었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지금 그 시기의 변화로 저는 대려 봅니다. 그래서 웹 2.0의 특징 자체가 전부 사람들의 액션과 관련된 아이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여와 공유와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는 그 무생물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감성이 중요해요. 감성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와 관련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소셜웹에서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좋은 가면을 해도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 정열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셜웹의 변화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중심에 내세운 거예요. 그거를 가속화시킨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죠. 스마트폰이 되면서 가능해진 거죠. 왜? 내 손 안에 아바타잖아요. 1:1 매핑이잖아요. 사람하고 쟤하고는 1:1 매핑이에요. 나중에 구글, 거기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세 회사의 컬처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1:1로 나하고 매핑이 되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전에는 뭐였죠? 비즈니스 라이프예요. 그냥 컴퓨터가 있었고 거긴 일이잖아요. 정보를 찾았지. 여러분들 거기 정보를 찾았지. 자기 뭐 저걸 했나요? 물론 내 의도가 담아가지고 무슨 뭐 애니메이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 자체는 어쨌든 정해진 자리에 있었고 해당 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어떤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뭔가를 했지 내 개인하고 직접 매핑돼 있지 않았죠. 그 라이프하고 인프라하고 기술하고 철학하고가 다 그런 거에서 돌아갔던 거고 지금 이거는 인프라하고 모든 게 모바일하고 사람하고 그대로 1:1 매핑이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개인의 모든 것들을 갖다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녹여낸 거잖아요. 거기에 라이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하고 모바일하고 소셜앱은 다 하나의 철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모바일이 됐다는 건 나하고 1:1 매핑이라는 거고 그게 나의 어떤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셜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고 회사의 중심이야. 웹서버는 어쨌든 회사잖아요. 삼성닷컴 뭐 어쩌고 원닷컴 해가지고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띵에 대한 게 아니라 피플에 대한 거고
웹 2.0도 마찬가지도 그 내용에 숨어있는 것들은 전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웹 2.0 철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젠 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어려웠던 거를 싸고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건 김중태 원장님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도 생각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이 대한민국 막 저거 하고 광화문에서 막 모이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휴대폰이 다 흑백이었어요. 그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때 디카가 없었어요. 큰 디카는 있었는데 똑딱이 디카라는 게 그때 없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8년 됐어요. 지금도 디카가 없어요. 왜 없죠? 휴대폰에다 들어갔으니까. 8년 사이에 똑딱이 디카가 생겼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8년 사이에. 그 녀석이 니치마켓을 나름대로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이클을 돈 거라고요, 지금. 그만큼 빠른 건데, 그게 가격이 싸지고 작아지고 가구 닫기 편하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버린 기술이 그런 거 엑셀러레이션 시킨 거죠. 근데 그 문턱을 낮춘 노 엔트런스 베이리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조금만 하면은 익스퍼트가 될 수 있고 지식이 저기 다 있어가지고 구글을 찾아보면은 그 뭐 의학이라든지 의사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2, 3년 전까지의 철학이라면은 3년 전 정도부터 쉐어 앤 콜래보레이션이 뜹니다. 쉐어 앤 콜래보레이션. 사람들 간에 협업을 하고 사람들 간에 공유를 했을 때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 갖다 증명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이거의 시작도 사실은 IT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죠? 위키피디아예요. 위키피디아. 그래서 웹 2.0 컴퍼니나 웹 2.0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밑에 거는 위키피디아가 사실상 처음에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조금만 것만 파가지고 뒤져가지고 찾아오면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지미 웨이스가 이거 갖다 한 대 엮어가지고 뭔가를 제공하는 그러면서 같이 엮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던 것이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몇 주 전에 위키피디아 한번 다운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난리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서 교과서가 사라졌다고. 그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수많은 지식들을 걔네들이 어떻게 획득을 하겠어요. 전 세계를 갖다가 평평하게 만드는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라고. 위키피디아 만드는 사람 수가 한 20만 명 된대요. 글 쓰는 사람 숫자가. 근데 10만 명 정도는 딱 한 번이나 2번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다가 틀린 거 발견을 하면 논문 같은 거 뒤져갖고 이거 틀렸다. 그럼 또 고치고 싶잖아요. 편집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군데 고치고 나온 사람들이 절반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시킨 위키피디아예요. 근데 그게 2, 3년 전에 시작이 돼서 다양한 매시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젠 2009년도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런 변화가 실제 우리 생활하고 산업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요즘.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과학하는 데니까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크라우드 소싱 사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3차원 구조 단백질. 에이즈 백신 못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이즈 백신이라는 건 원래 항원 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나쁜 게 들어오면 잡아먹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얘 모양을 갖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얘 모양을 딱 기억했다가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즈 백신의 그 표지 항원 그 프로틴이 얘는 위험하니까 약독화보다는 가능하면 좀 재조합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걔가 에너지 상태가 높아가지고 잘 부서져요. 안정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가면은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꾸 부서지니까 모양이 달라져 버리니까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요. 수많은 그 과학자들의 일 중에 이제 유전자 배열은 아니까 단백질의 종류는 알거든요. 시퀀스를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빨간 색깔이 변해 있는 부분에 에너지 상태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를 낮게 해줘야 얘가 안정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연구소에서 특정 단백질을 갖다가 재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접어요. 3차원 이걸 구조를 가지고 3차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폴딩 한다 그러는데 접어가지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제 화학 박사들이 그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일이에요. 근데 워낙에 단백질이 몇백 개 되니까 근데 컴퓨터가 이걸 못하죠. 컴퓨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바보 같은 게 계산은 잘해요. 에너지 상태 계산 쫙 해내 금방. 근데 접는 걸 못해. 못 접어. 물론 이제 시도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게 뭐 수백 개니까 재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겠는데 이거 슈퍼컴퓨터를 몇 달에 돌려도 못해요. 그렇게 복잡하다. 컨디션이 지금 뭐 3차, 4차, 5차, 6차, 방정식 6차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계산 못 해내거든요. 이게 수백 개인데 이게 되겠어요? 컴퓨터는 이 상대적인 걸 계산해서 못 한다고요. 기본 방식에서는. 근데 사람은 이걸 해내요. 경험을 가지고 휴리스틱 가지고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폴드를 하면서 화학자들이 하던 건데 위키피디아의 성공을 보던 유니버시티 워싱턴 그 과학자 한 사람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화학자 한 사람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뭐 일부러 걔네들이 디스커션한 게 아니라 아 하고